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대선 판도는 지난주 후반하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자간 이 지지율 이제 오늘 아침에 본 판세 역시 이재명 1등, 윤석열 2등, 안철수 3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 그 격차가 여론조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이재명한테는 30%대, 윤석열한테는 20%대, 그 다음에 안철수는 10%대, 뭐 이러한 그 앞자리 숫자가 다른 상태로 격차가 벌어진 그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급속하게 불이 붙고 있는 이제 핵심 현안은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관한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이 단일화를 누구로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건데요. 이제 이런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단일화를 했을 때 단일화로 누구를 고르겠느냐 하면은 단일화를 고를 때는 난 윤석열 고를 거야. 이제 이런 답변이 오늘 아침 MBC 여론조사에서는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MBC 여론조사에서조차 이재명 대 안철수,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은 이재명 대 윤석열은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이재명 대 안철수는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어떤 결정적인 그 지표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또 변하겠지요. 아마 이제 설날이 2월 1일이고요. 오늘이 1월 10일입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요동치는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웃는 후보도 있을 거고 우는 후보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긴박하게 뭔가 뒤집어지고 뒤집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오늘 아침에 바라본 기상도는 그렇습니다. 다자간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제 이런 순서가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고 그 추세 또한 급격한 변화는 아닌데 안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30대 중반에 고착돼 있는데 이게 40%대에 뭐 머리를 부딪히는 것으로 이제 뛰어넘는 그런 조짐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안정적인 10% 중반 여기에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야당 후보가 각자 도생으로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이제 이 결론은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력으로는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힘을 합해야지요. 힘을 합하는 것이 바로 단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시대 정신 하에 안철수와 윤석열과 안철수가 이제 뭉쳐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뭉치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제 두 당이 합당을 하면 되지요. 양쪽 후보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레 단일화를 하면 됩니다. 단일화를 하는 방식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석이 100석, 국민의당은 3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냥 흡수해버리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철수 개인의 지지율이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0대 3이라는 의석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정치 공학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불가피해졌다. 자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 윤석열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럼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건데요. 단일화를 여러분 양쪽이 그냥 뭐 여론조사를 3번을 해서 그 지지율이 이기는 쪽이 단일화 후보가 되기로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전 조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해서 패배를 한 후보가 자기 모든 힘을 이긴 후보한테 실어줘야만 그게 진정한 단일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단일화를 위한 3개 여론조사 기관에 뭐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패배한 후보가 나는 승복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 하나마나 오히려 더 뒤로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공동정부 이겁니다. 통합정부, 뭐 말은 어떻게 붙이든 공동정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세가 뒤로 좀 묻고 우리는 몰라 뭐 공동정부 뭐 이런 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쪽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이렇게 우길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 안철수 후보 쪽은 뭐 공동정부고 뭐고 모르겠고 우리들 길을 갈 거야 이런 자세인 거고 윤석열 후보 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도 차기 정부에 참여할 수 있어야 그래야 단합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바로 공동정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 경선을 치를 때 이기든 지든 차기 정부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단일화가 되고 약점도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서 그 단일 후보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윤석열로 단일화 될 거야. 이렇게 보십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한테는 불과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불과 8개월 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4월 7일에 치러졌던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구상이 서울시 공동경영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서 오세훈한테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오세훈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에 동참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서울시 공동경영 이것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선거 끝나고 사흘 뒤인가요? 오세훈 안철수 따로 저녁밥도 먹으면서 그래 이제 서울시 운영에 안철수 쪽 사람들이 공동 참여를 한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갔습니다. 예를 들면 정무 부시장, 정무 담당 부시장을 안철수 사람으로 심는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김도식, 뭐 이영훈. 그래서 별정직 인사 명단을 안철수 후보 쪽에서 오세훈 시장 쪽으로 넘겨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이 선거 전에는 마치 간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의기투합을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서 승자가 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입장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공동정부의 그 경험을 우리 정치인들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금 이제 윤석열 안철수가 공동정부의 그 얘기를 이제 급부상해서 얘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과연 그 얘기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까 하는 걱정들은 있는 거지요. 이 공동정부 얘기가 나오면은 첫 번째는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기는 후보와 진 후보의 그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7대3? 6대4? 아니면 그냥 5대5? 어떻게 나눠야지 황금비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긴 쪽이 70은 가져가야 되고 진 쪽은 30 정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제대로 된 비율 같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거기에는 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국민들은 이런 나눠먹기식,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장관 자리가 열 몇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뭐 국방장관, 교육장관, 뭐 기재부 장관은 뭐 이쪽이, 그다음에 나머지 뭐 환경부 장관, 뭐 여성부 장관, 어디는 또 이쪽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공동정부 구상을 밝히고 나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후보들은 지들끼리 단일화를 했다고 그 지지자들까지도 단일화를 할 것이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어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윤석열 후보한테 표를 줄 것인가? 혹은 단일 후보로 마지막에 뭐 설날 지나고 나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정말 1년 가까이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지지자였는데 내 이 귀중한 표를 안철수한테 줘야 될까? 이제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그러니까 후보들이 단일화됐다고 그래서 지지자들의 표까지도 단일화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세 번째 난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부를 할 때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두 번째, 이 나눠먹기식 지분에 대한 국민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그때 이 지지자들의 표까지도 단일화하는 그 흐름과 같이 움직일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이 정치학 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한테 절반은 떼줘야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절반을 안철수한테 준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뭐냐? 지방선거의 공천권. 올해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 각 도지사들 다 그 공천권을 준다고 해야만 화끈한 단일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나중에 약속을 뭐 100%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그때 가서의 문제일 수가 있고, 그러나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때 명명백백하게 공개적이고 서면에 의한 이 협약은, 그것은 아마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약속을 해야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이태규 이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측근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 혹은 공동정부 같은 이 단일화 관련한 어떠한 구상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이길 수 있어. 우리 자력으로 계속 나갈 거야. 내 제 갈 길을 갈 거야.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갈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지요. 지금 공동정부니 지금 단일화니 이런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지요. 국민의당 지금 한참 필 받고 있는데 자기네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요. 안철수 후보 본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선되려고 출마했다. 단일화하려고 출마한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예의를 차려서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공동정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뭐 앞서가는 얘기를 언론에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후보 입장에서는 각자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단계의 정답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밑에서는 지금 열심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